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지켜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시장에는 상승론자, 상승한다 라는 상승론자, 하락론자, 하락할 것이다 라는 하락론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꼭 양분화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꼭 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중간에 서 있다가 시장이 상승한다고 느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시장이 조금 위축됐다 그렇게 느낄 때는 잠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승론자였죠. 여러분들한테 단지를 알려드리면서 호재를 알려드리면서 사세요까지라고 했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상승론자였습니다. 저는 구분짓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좀 기다려보세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제가 좀 바뀌었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줏대가 없다. 올라간다고 했으면 계속 올라간다고 해야지. 또는 집을 다 팔았으니까 이제 무주택자니까 집이 떨어져라고 외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죠. 저는 집이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판 겁니다. 다주택자였다가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제가 팔았으니까 하락할 것이다. 유튜버 한두 명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채 사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거대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단지 대응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자료만을 확대 해석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곳에 좀 꽂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도 한 곳에 꽂힌 경우죠. 저도 금리라는 곳에 좀 크게 비중을 실은 경우입니다. 금리가 나중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예전에 과거에 금리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급이 내년에 적어서 오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래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 부분을 제가 그러면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거나 반박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1988년, 1999년, 2000년 6, 7만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4년에도 6만 가구가 넘게 공급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10년, 20년 동안 연평균 공급 가구가 3만 5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공급 가구보다 거의 2배가량 많은 공급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그분들 논리로 하면 공급이 많았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딱 한 번 빼고요. 2008년도 빼고 다 올랐습니다. 2008년도는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급과 금리 무조건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빠졌어요. 바로 가격이라는 대전제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2014년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2014년도에 반포 자이 아파트가 8억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29억이죠. 지금 29억은 비싼 가격이고 예전에 8억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보면 싼 가격이죠. 인천의 송도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금은 14억이지만 2014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쌌죠. 굉장히 저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청라에 또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힐데사임 아파트가 지금은 6억 9천이지만 그때는 2억 8천 이랬어요. 가격이 어때요? 지금 들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공급이 많든 금리가 높아지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저렴했죠. 우리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저렴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 있죠. 특히 2019년, 20년, 21년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건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온다는 거죠. 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것도 반등이 오게 됩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너무 급등한 주식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오게 되고, 너무 하락한 주식은 또 의외로 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금리가 올랐어도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뭐 2억 8천짜리 아파트를 70%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1억 후반대 대출을 받았겠죠. 그때 금리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격이 있을까요? 게다가 예전에는 원금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았죠. 더 타격이 없었습니다. 실제 내야 되는 돈이 한 달에 한 40만원, 50만원 밖에 안 됐어요. 이자가 높았어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2억 8천짜리가 6억 9천, 거의 7억에 육박하고 있죠. 대출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3억 5천입니다. 대출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높아지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다 통틀어 놓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은 이런 얘기를 했고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물론 제 말도 절대 많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한다, 다 죽었다, 이제 다 한강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내년에 후반기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이 있겠구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겠구나, 그때쯤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떠나서 또는 그 공급이나 대출 그런 걸 떠나서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이 매우 건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이 굉장히 코로나로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대기업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다 호황이고 돈을 잘 벌고 다들 돈을 막 쓸어 다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방송을 했고요. 항상 조심하고 좀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액이라도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정작 중요할 때 이제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감하게 실행을 하시는 분은 아마 10%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시장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좀 대응하고 있으면 지금이다 싶은 마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